사업자분들, 세금 많이 나오면 보통 이런 생각하시죠? 이번에 내가 매출이 많았나? 번 돈도 얼마 없는데 왜 이렇게 세금이 많이 나왔지? 그런데 실제로는 세금이 많이 나온 이유가 돈을 많이 벌어서가 아니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돈을 제대로 못 챙겨서인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사업용으로 쓴 돈인데 카드 등록을 안 해서 빠지고, 계좌이체한 월세인데 세금 계산서가 없다고 비용이 누락되고, 직원한테 급여를 줬는데 신고를 안 해서 비용 처리를 못하고, 신고 기한을 놓쳐서 내지 않아도 되는 가산세까지 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복잡한 세법 얘기는 최대한 빼고 개인 사업자라면 이것만큼은 반드시 알아야 하는 기초 세금 상식, 그리고 세금이 실제로 많이 새는 지점까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마지막까지 보시면 세금 계산서가 없으면 비용 처리를 못한다처럼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까지 정리해 드릴 테니 사업하신다면 오늘 내용은 꼭 한번 체크해 보세요. 개인 사업자가 세금을 어렵게 느끼는 가장 큰 이유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그냥 전부 똑같은 세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둘은 완전히 다릅니다. 쉽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부가가치세는 내가 물건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면서 받은 부가세에서 사업을 위해 매입하며 부담한 부가세를 빼서 계산하는 세금입니다. 반면 종합소득세는 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을 종합해서 계산하는 세금입니다. 이때 소득은 쉽게 말해서 매출에서 비용을 뺀 나머지 이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절세의 출발점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사업과 관련해서 쓴 돈을 빠짐없이 모두 반영했는가, 이걸 먼저 봐야 합니다. 사업하면서 돈을 쓰시면 증빙을 남기는 습관부터 들이셔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세금 계산서, 신용카드 영수증, 지출 증빙용 현금 영수증 같은 적격 증빙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많이 하는 실수가 있는데요. 사업자 카드를 발급받았으니 자동으로 비용 처리가 되겠지 하고 끝내는 겁니다. 개인 사업자는 반드시 홈택스에서 사업용 카드로 등록을 하셔야 반영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별도로 자료를 받으셔서 비용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이때 사업용 카드는 개인 카드든 사업자 카드든 상관없이 등록이 가능합니다. 또 현금 영수증을 받을 때 습관적으로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면 처음부터 사업자 등록번호로 지출 증빙용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카드가 갱신되거나 재발급됐는데 홈택스의 사업용 카드 등록을 깜빡하고 비용이 누락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작은 누락 하나하나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1년 동안 쌓이면 금액이 굉장히 커집니다. 절세는 거창한 방법을 찾기 전에 이미 쓴 돈부터 안 놓치는 게 핵심입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세금 계산서가 없다고 무조건 비용 처리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걸 모르고 비용 처리를 포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장 월세를 계좌이체했는데 임대인에게 세금 계산서를 받지 못했다고 해보겠습니다. 세금 계산서가 없으니까 이건 비용 처리 못하겠네 하고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죠. 그런데 임대차 계약서가 있고 실제 지급한 송금 내역이 있고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면 이건 비용 처리할 수 있습니다. 사업 초기에 중고로 장비나 비품을 구입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금 계산서 하나만 보고 판단할 게 아니라 계약서나 송금 내역처럼 실제 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남겨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 여기서 꼭 구분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비용 처리와 부가가치세 매입세 공제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적격 증빙이 없으면 부가세 매입세 공제를 받지 못하거나 적격 증빙 미수치 가산세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적격 증빙을 받지 않아도 된다 라는 이야기는 전혀 아닙니다. 가능하면 처음부터 적격 증빙을 받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인테리어를 했는데 업체에서 말하는 거죠. 세금 계산서 안 받으시면 10% 빼드릴게요. 그러면 순간적으로는 싸게 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일반 과세자가 사업 관련된 매입을 하고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다면 부가세는 그대로 공제받을 수 있고 이후에 종합소득세도 관련 비용을 입증하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특히 금액이 큰 지출일수록 이 차이가 커질 수 있습니다. 즉 부가세만 볼 게 아니라 종합소득세까지 같이 고려해야 합니다. 싸게 한 것 같았는데 나중에 세금 신고할 때 증빙이 없어서 난감해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자들이 실제로 놓치는 비용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사업자 대출 이자입니다. 사업을 위하여 대출을 받았다면 이자 비용을 비용 처리할 수 있지만 카드 내역처럼 자동으로 반영이 되지 않다 보니 놓치기가 쉽습니다. 사업과 관련된 보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업무용 자동차 보험료나 사업장 화재보험 같은 사업과 관련된 보험료는 비용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용 자동차 관련 비용도 검토해야 하고요. 고가의 장비나 비품을 구매했다면 이러한 자산은 감가상각을 통해 여러 해를 거쳐 비용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또 거래처 경조사비처럼 세법상 기업 업무 추진비에 해당할 수 있는 지출도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사업과 관련됐다는 증빙을 남기는 겁니다. 모바일 청첩장, 부고문자 같은 자료를 보관해 두는 식으로요. 작은 비용 하나하나가 얼마 안 돼 보여도 1년 동안 쌓이면 굉장히 커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세금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인건비입니다. 사업이 커지면 인건비는 굉장히 큰 비용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런데 직원이나 아르바이트생 프리랜서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통장에서 돈이 나갔으니까 비용으로 잡히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고용 형태에 따라서 근로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일용근로소득인지 제대로 구분하고 그에 맞게 원천세, 지급명세서, 사대보험 같은 필요한 신고들을 챙겨야 합니다. 특히 인건비는 한 번 신고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계속 관리해야 한다는 게 중요합니다. 직원이 입사하거나 퇴사할 때 챙겨야 할 신고도 있고, 급여를 지급하면 원천세 신고도 해야 하고, 지급명세서나 사대보험 관련 일정도 계속해서 따라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본업도 바쁜데 이러한 신고 기한까지 하나하나 매번 직접 챙기다 보면 생각보다 쉽게 놓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을 고용하기 시작했다면 이 시점부터는 기장을 맡기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매달 발생하는 인건비 신고부터 부가세, 종합소득세까지 일정을 맞춰 관리할 수 있다는 게 기장을 맡기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세무사 비용이 아까워서 일단 내가 해보자 하다가 신고를 놓쳐서 가산세가 발생하거나 인건비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으면 더 큰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와 관련해서 하나 더 많이 물어보시는 게 있습니다. 가족한테 주는 급여도 비용 처리가 되나요? 배우자나 자녀가 실제로 사업장에서 같이 일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실제로 근무를 했고 그에 맞는 급여를 실제로 지급했고 필요한 신고까지 했다면 인건비로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물론 반대로 일을 하지 않았는데 가짜 인건비를 만드는 건 당연히 안 됩니다. 결국 인건비의 핵심은 실제 근무, 실제 지급, 정상적인 신고입니다. 사업 규모가 커질수록 이 인건비 하나만 제대로 관리해도 세금 차이가 상당히 커질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결국 절세하려면 비용을 많이 써야 하는 거네요? 아닙니다. 세금 아끼려고 필요 없는 돈을 쓰는 건 절세가 아닙니다. 100만 원을 썼다고 세금 100만 원이 줄어드는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비용 다음으로 봐야 되는 게 바로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입니다. 대표적으로 소득공제 항목인 노란우산공제가 있고 연금계좌 세액공제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창업을 했다면 창업 관련 세액감면, 그리고 직원을 고용했다면 고용 관련 세제 지원처럼 업종, 지역, 나이, 고용 등에 따라 적용 가능성이 달라지는 제도들이 있습니다. 특히 세액 감면은 적용 여부에 따라 세금 차이가 굉장히 커질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가장 위험한 것도 있습니다. 청년이면 세금 100%안 냅니다. 이런 말만 듣고 본인도 무조건 해당이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감면은 업종, 창업 여부, 지역, 나이 등 세부 여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안 받는 것도 손해지만 안 되는데 억지로 받았다가 추징 당하는 것도 손해입니다. 지금까지는 세금을 줄이는 방법을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제가 사업자분들에게 가장 아깝다고 생각하는 세금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가산세입니다. 비용을 하나 더 찾고 공제를 하나 더 받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신고 기한을 놓쳐서 내지 않아도 되는 가산세를 내버리면 그동안 열심히 절세한 의미가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큰 세금 일정은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는 기본적으로 1월과 7월, 종합소득세는 기본적으로 다음해 5월입니다. 직원이나 프리랜서에게 급여를 지급했다면 원천 세는 매달 지급명세서와 사대보험 일정도 별도로 챙겨야 합니다. 정확한 신고기한은 해마다 휴일이나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신고할 때는 국세청 일정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세금을 줄이는 가장 쉬운 방법 중 하나가 내지 않아도 되는 가산세를 만들지 않는 겁니다.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하신 분이라면 딱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째, 사업용으로 사용할 계좌와 카드를 개인 생활과 분리해서 관리하기. 둘째, 홈택스에서 사업용 카드 등록 등 필요한 초기 세팅을 확인하기. 셋째, 사업에 돈을 쓸 때는 세금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등 적격 증빙을 받는 습관을 만들기. 넷째, 계약서나 별도 서류로 증명해야 하는 지출은 계약서와 송금 내역 등을 따로 보관하기. 다섯째, 직원을 고용했다면 필요한 세무 노무 신고까지 꼭 같이 챙기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고 기간이 다가온 다음에 절세 방법을 찾으시면 안 됩니다. 절세는 신고할 때 하는 게 아니라 돈을 쓰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개인사업자의 절세는 받을 수 있는 비용 처리와 공제, 감면을 챙기고 내지 않아도 되는 가산세를 막는 겁니다. 세금 계산서가 없다고 비용을 포기하고 개인카드를 썼다가 누락하고 사업 초기에 쓴 돈을 누락하고 대출이자나 보험료처럼 눈에 잘 들어오지 않는 비용을 놓치고 이렇게 하나씩 빠지다 보면 나중에는 나는 세금이 왜 이렇게 많이 나왔지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보신 분들은 딱 한 가지만 한번 해보세요. 지난 1년 동안 사업하면서 쓴 돈인데 세금 신고에 제대로 들어갔는지 모르겠다 싶은 항목을 한번 쭉 적어보세요. 월세, 관리
관리비, 통신비, 차량비용, 대출이자, 보험료, 인건비, 경조사비, 장비 구입비 생각보다 놓친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 규모가 커지고 직원까지 생기면 직접 이러한 것들을 하나하나 챙기는 것도 점점 어려워집니다. 사업에 집중하면서 세금 신고나 인건비 신고를 놓치고 싶지 않다 하시는 분들은 세무 대리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세법은 매년 바뀌고 사업자마다 적용되는 요건도 다르기 때문에 본인에게 적용되는 내용을 확인하면서 관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세금 폭탄은 대단한 절세 기술을 몰라서 생기는 게 아니라 기본을 놓쳐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기장 문의나 세무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링크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